아이들 시험날 다가올수록 짜증이 계속 올라오죠. 저 학생은 아무래도 이번 시험 성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학생 성적 안 나오는 게 원장님 탓인가요? 죽어라 시험 준비를 해주면 뭐하나요? 기본기가 부족한 아이 우리 학원에 겨우 3개월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게 학원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치동 1타 강사가 와서 해도 이런 아이를 데리고 이번 시험 성적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분명 원장님 탓은 아닌데 이번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성적 안 나왔다고 그만두겠죠. 학부모는 이 학원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거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학원 뒷담화를 하면서 그 학원 가르치는 실력이 별로야 라고 말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는데 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이 쪼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년에 4번씩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저는 이 시험 후 퇴원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는 학부모 고객의 심리를 좀 연구해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적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적을 받아보고 그만두는 건 맞는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에 중등 2학년에 와서 졸업 때까지 수학을 50점 넘긴 적이 없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방법을 쓰니까 2년 동안 잘 다녔고 그 동생도 저희 학원에 다녔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제가 수학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수학 성적을 50점을 넘겨준 적이 없는데도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부모에게 시험 전에 메시지를 한 통 보내요. 그 메시지 속에 성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들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 시험 후 퇴원 방지 메시지를 여러 번 써보니까 메시지에 반복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만 뽑아내서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대로 메시지를 써서 보내기만 하면 시험 후 퇴원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아주 쉽고 간단해서 이 짧은 영상 하나로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쓰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학부모의 심리를 잘 이해한 다음에 공식을 보고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익히면 원장님도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학부모에게 보냈던 메시지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 속 정보들을 조합하시면 시험 후에도 아이들이 그만둬서 받는 스트레스, 학생들이 그만둘까봐 걱정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볼까요? 학원은 아이들이 다니는데 부모님이 돈을 내잖아요. 많은 원장님들이 아이들과는 소통을 잘 하시는데 학부모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학부모 고객이 우리 학원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우리가 거기에 꼭 맞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학부모 고객이 우리 학원을 인지했어요. 블로그 검색이나 간판이나 또는 소개로 알았겠죠. 상담도 왔을 거고요. 그래서 나름 심사숙고 끝에 원장님 학원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에요. 학부모 고객은 매달 교육비를 내고 아이는 꼬박꼬박 학원에 가요. 그런데 도통 뭘 하고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시험에서 아이 성적이 나왔는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 고객 입장에서는 이 학원을 선택한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아이 시험 점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만 보고 학원의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학부모 고객들은 자기 아이 수준도 모르면서 학원 탓만 한다 라고 하시는데 학부모 고객들은 진짜로 자기 아이 수준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학원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근데 아이 시험 점수밖에 모르니까 그걸로 판단하겠죠. 이제 해결책이 보이시나요? 학부모 고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학원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학부모 고객에게 주면 되겠죠. 당장 성적이 낮아도 이 학원이 우리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아이가 이 학원에서 변화하고 있고 계속 보내면 결국은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고객들에게 아이들이 시험 치기 전에 메시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성은 휘발성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면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면 학부모 고객들이 학원에 대해 고민할 때 계속 열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야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학부모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학부모 고객이 아이 성적과 관계없이 우리 학원을 계속 선택할 만한 근거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일단 아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과 아이가 지금까지 각각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줘야겠죠.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도 알려줘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온 원인도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이번엔 성적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학원에서 예쁨 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글 전체의 분위기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요소가 필요한 거죠. 아이의 부족한 점, 학원이 노력한 거, 아이가 노력한 거, 이번 시험 성적 예상 점수와 그 이유, 아이의 성장, 미래 비전, 칭찬.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한데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직접 쓰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저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망쳐서 우리 학원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좀 올라야 하는데 1학년 1학기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연산이고 방정식이고 다 엉망인 상황입니다. 2달 바짝 공부해도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함께 써볼게요. 일단은 인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왜 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걸 미리 얘기해준 다음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전달해야 학부모들이 메시지의 목적에 집중하면서 읽거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7개의 요소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아이를 많이 예뻐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 돼요. 첫 번째 요소가 아이의 부족한 점이었죠. 1학년 1학기 과정이 부족해서 단기간에 성적 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설명해 줘야 해요. 이걸 자세히 설명해주는 목적은 우리 학원이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문제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분석을 상세하게 할수록 학원의 전문성이 돋보이겠죠.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넣습니다. 학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들어가야 해요. 1학년에서 중요한 내용 복습해서 다지고 2학년 이번 시험 범위의 기본 내용 학습까지는 했어요. 이걸 시간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2개월 중에 한 달은 1학년 거, 남은 한 달은 이번 시험 범위 기본까지 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요. 세 번째 요소는 아이의 노력이었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원의 제목이나 영어에서 문법 개념 같은 거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몇 학년, 몇 학기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학부모 고객 입장에서 가늠이 좀 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이번 시험 성적 예상 점수와 그 이유입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올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탄탄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학부모들이 성적 탓을 하는 건 성적이 그렇게 나온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학원에서 잘 가르치겠다고 해서 등록을 했고 아이가 꼬박꼬박 학원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아이도 구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고 그렇지만 이번 시험 성적 대신에 아이가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섯 번째가 아이의 성장이었죠. 이 과정에서는 아이와 나눈 대화, 그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자세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때 아이의 감정은 아이가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동시에 학원은 이런 변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해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과 아이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같이 어필하면 좋습니다.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우리 학원의 가치 증명이거든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근거로 우리 학원이 가치가 있다고 증명한 겁니다. 이만큼 전문성이 있고 이만큼 당신 자녀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학원에 앞으로 계속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시점도 알려드려요. 언제쯤에 어떻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학부모 고객은 여기까지 알고 좀 아쉬워요. 그래도 학원을 보냈으니까 이제 좀 성적이 나와주면 좋겠거든요.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늘 친구 또래보다 좀 부족했고 이번에는 또래만큼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그래서 이 기분을 좀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 칭찬을 좀 넣어주셔야 해요.
학부모 고객은 아이돌 덕후와 비슷합니다. 내 아이의 열성 팬이자 찐 덕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 잘한 거, 좋은 점, 귀여웠던 순간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좀 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인사로 학부모 고객을 한번 올려치기를 합니다. 학원에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 고객 역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저 피드백 너무 긴데 저걸 다 읽으실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부모 고객에게 이런 피드백을 보내다가 나중에 어떤 학부모 고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피드백을 자주 돌려서 읽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내 새끼의 귀여운 바깥 생활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해주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는 이야기를 타인에게서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보시고 또 여러 번 보십니다. 이 메시지는 가급적 학부모님들이 아이 시험 성적을 알게 되기 전까지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걸 학생 한 명 한 명 다 쓰려면 진짜 길거든요. 그런데 이 7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쓰면 조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전부 창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낼 거라면 PC로 보내면 좋겠죠. 저는 아이들 시험 준비보다 이 메시지 보내는 걸 더 열심히 하거든요. 시험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퇴원 문의가 뚝 떨어져요. 저도 매번 시험 기간마다 양이 많으니까 참 엄두가 안 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수만큼 써야 하니까. 이건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아이들 시험 끝나고 아이들 그만둘까봐 너무 무서워서 막 비 맞고 울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학생들이 그만둬버리면 제가 그 달에 카드값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의 심적 고통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몇 시간 앉아서 이거 쓰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매번 시험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문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 제가 실제로 보냈던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올려둔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예시들은 이 공식을 세우기 전에 제 생각대로 쓴 거라 공식을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먹혔던 메시지들이니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공식을 알려드렸고 지금은 이걸 AI에게 시키려고 코드를 짜고 있거든요. 완성되면 다음 2학기부터 여러 원장님들이 함께 쓰실 수 있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AI를 쓰더라도 이 메시지가 어떤 원리로 학부모를 설득하는지를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험 기간에는 메시지를 쓰면서 학부모 고객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이 되는 꿀팁 많이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